된다. 너무 자연스럽게. 네. 네네. 네, DSO 활동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석사 논문을 또 자문하기술지라는 그 방법으로, 연구 방법으로 또 쓰시고, 또 거기에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 활동가의 전문성.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네.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또 기술해 주시는데, 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왜 그 자리에 이렇게 어리고 경험 없는 여자들이 모여서 심지어 익명으로 모여서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첨예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그 제가 1990년대 초반 출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던 시점에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세대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도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때도 꿀페미였기 때문에 바로 여성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세미나를 하고 학교에서 여성자 들어간 수업은 다 찾아서 듣고 그리고 뭐 그때도 여성학회 다니고 뭐 집회 시위 다니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다니고 시민사회 운동에도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 2015년 메르스 갤러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의 제가 공부했던 여성학의 내용, 페미니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서구 사회 이론이 중심이 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많이들 읽죠. 제2의 성 그렇죠. 당연히 읽고 네. 그리고 한국 여성학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상당히 이전 세대,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든지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운동사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이게 여성주의구나, 이게 페미니즘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 어떤 존재도 상처 입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페미니즘은 인권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이라는 부문운동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2015년에 메르스 갤러리를 딱 만난 다음에 일단 제가 거의 세계가 무너지다가 다시 재구축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메르스 갤러리에 모인 유저들은 여성학을 공부를 뭐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들도 인터넷 많이 하는 유저들. 메르스 갤러리 자체가 DC 인사이드 안에 있는 갤러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도 여성학 동아리에서 이런 거 썼다고 하면 공문어 당하고 제명당하는 그런 수위의 표현들을 엄청 많이 썼어요. 선생님도 좀 아시나요? 보긴 많이 봤죠. 이제는 거의 사료가 되었죠. 어느덧 9년 전이라서 그 김치남이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네. 그러네. 네. 2015년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 대학생 시절에 만연했던 거는 된장녀 그리고 김치녀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뭐 여자가 혼전의 성관계를 하는 게 암암리에 다들 하는 일이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면 큰일 나는 세상. 진짜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2015년에요? 네. 2015 이전까지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청 쉬쉬하면서 얘기하고. 다른 세상. 다른 세상. 물론 이거는 아, 그룹 바이 내가 아는 그룹이겠죠. 세상이 물론. 아니야. 개인적인. 네네네. 그룹 바이 그룹이었겠으나 뭐 제가 다녔던 학교나 제 주변 상황들은 좀 그랬고 네. 되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근데 어. 그때 처음으로 여자들이 남자의 뭐 성기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자리 스킬이라든지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하기 시작한 거죠. 비속어를 막 써가면서. 그래서 그때 남성 네티즌들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메르스 갤러리에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여자가 아닐 것이다. 남자가 여자인 척하면서 쓰는 것이다. 여자가 아닐 것이다. 네, 왜냐면 여자들 이런 걸 못해. 여자들 이럴 리가 없어. 네, 정말 그게 머릿속에서. 네, 자기들 머릿속에는 그거였죠. 그 당시 너무 센세이셔널했어서 그 지하철을 타고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 메르스 갤러리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성학 동아리 하던 시점에서는 동아리에 신입회원이 하도 안 들어와서 이번 학기까지만 버티고 동아리를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 신입회원이 60명 들어왔더라고요. 60명.
저 졸업한 뒤에 메렉스 갤러리에 올린 거 아니에요? 올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냥, 이 젊은 세대 어. 여자들이 관심이. 페미니즘 담론에 머리가 트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던 것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보면은 정말 다 새롭게 보이고 소년, 소녀 이런 말조차 다 거슬리고 모부, 부모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를 모부님이라고 모부라고 하는 너무 건 이상하죠. 그렇죠. 예. 엄마 아빠라는 말은 익숙한데 음. 그리고 여자를 앞에 내놓는 게 엄마 아빠랑 연놈밖에 없어요. 욕할 때랑 여자가 엄마일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엄마가 날 기르시네? 이런 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써오던 말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트집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페미니스트로서 각성을 하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뭐 손희정 선생님 표현을 따르자면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각성을 한 여자들의 페미니즘은 제가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서 학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페미니즘이랑 많이 달라요. 엄청나게 한국 중심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여성, 어린 여성인 나의 삶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뭐 물론 그분들도 책 진짜 많이 읽고 세미나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자기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니까. 내 삶 자체 안에 여성 혐오가 가득 껴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취직 안 되고 그리고 뭐 돈을 못 벌겠고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만나려고 하는 남자들이 다 성범죄자들. 막 나를 자꾸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하고 막 나를 때리려고 하고 내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러는 남자들. 한국 데이트 폭력 정말 만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고 결혼을 했더니 나보고 맞벌이를 해오래. 그런데 집에서 육아랑 가사 나보고 다 하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미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적 구속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이거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페미니스트라서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로서 도무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나 말이 참 인트로가 길었어요. 인트로였다. 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트로였다는 거. 2015년에 메르스 갤러리를 통해서 그렇게 인터넷 안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의식화된 세대가 이게 정말인가? 이 관념 속에서의 세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알았는데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져요. 그게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어로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남역에 있는 그 화장실에 남성이 하나 들어가 있다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다른 남성들은 다 보내고 처음으로 들어온 여자를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젠더사이드, 페미사이드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보도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르스 갤러리를 통해서 가시화를 할 수 있게 된 여자들, 뭐라고 하더라?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여자들이 알아본 거죠. 여자라서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들어서 알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저는 몸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고 정말 아는 사람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은 것 같고. 저도 종원을 다녀왔는데 그러고 한 몇 주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너무 추모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추모 현장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나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를 많은 여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꽃 헌화하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울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건 되게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을 타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또 한 번 알게 된 거죠. 언론도 법도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지켜주지 않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